언니, 혹시 이런 적 있어? 더 좋은 조건,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스스로 선택한 이직인데. 막상 새 직장에 출근하고 나서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분명히 내가 원해서 온 건데. 연봉도 올랐고 복지도 나아졌고 전 직장에서 그렇게 힘들었잖아. 근데 이상하게 새 직장이 더 버겁고 아침마다 출근이 무겁고 밤에 괜히 전 직장 동료한테 연락하고 싶어지고 심지어 그렇게 떠나고 싶었던 그 회사가 갑자기 좋아 보이는 거야.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나는 어디 가도 이러는 건가? 이 정도도 못 버티는 건가? 오늘은 그 마음 얘기해 보려고. 사연 하나 읽어볼게. 34살 지은 씨야. 지은 씨는 대형 유통회사에서 7년을 일하다가 올해 초 IT 스타트업으로 이직했어. 연봉은 1200 올랐고 전 직장에서 그렇게 치이던 꼰대 팀장도 없고 수평적인 문화라고 소문난 곳이었어. 처음 한 달은 진짜 좋았대. 출근하면서 카페에 들러 아이스 라떼 사들고 들어가는 게 기분이 좋았고 사람들도 친절했고 회의 시간에 자기 의견 말해도 무시 안 당하는 게 신기할 정도였대. 근데 2달 차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 업무 속도가 너무 빨랐어. 전 직장은 대기업이라 프로세스가 다 정해져 있었는데 여기는 뭐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거야. 처음엔 그게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다들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지은 씨만 멈춰 있는 것 같고 어느 날 팀 미팅에서 팀장이 가볍게 한마디 던졌대. 지은 씨, 이 정도 경력이면 이건 알아서 하실 수 있죠? 아기가 있는 말도 아니었어. 근데 그 말이 꽂혔어. 집에 오면서 지하철 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대. 지은 씨한테는 이런 습관이 있어.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을 머릿속으로 한 번씩 되감는 버릇. 근데 요즘은 그 되감기가 너무 길어졌대. 오늘 내가 한 말이 이상하게 들리진 않았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봤을까? 내가 너무 모르는 티 낸 건 아닐까? 새벽 1시가 넘도록 그 생각을 하다가 겨우 잠드는 거야. 그리고 전 직장 동료한테서 카톡이 왔어. 잘 지내? 여기 요즘 많이 힘들어. 언니 없으니까 더. 그 메시지 보고 한참 멍하니 있었대. 그 회사 다닐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메시지 하나에 갑자기 거기가 그리워지는 거야. 그날 밤 지은 씨는 취업 사이트를 켰대. 이직한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언니, 지은 씨 마음 이해가 돼? 나는 이 사연 읽으면서 진짜 많은 언니들 얼굴이 떠올랐어. 이직한 게 잘못된 게 아닌데 이 혼란이 뭔지 모르겠어서 더 무서운 그 마음. 일단 말해줄게. 지은 씨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리고 선택을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근데 있잖아. 오늘 나는 그냥 언니 잘못 아니야로 끝내지 않을 거야. 왜냐면 그게 진짜 도움이 안 되거든. 이 혼란이 어디서 오는 건지 제대로 알아야 뭔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같이 볼게. 환경 탓인 부분도 있고 언니가 직면해야 할 부분도 있어. 둘 다. 먼저 이거 알아야 해. 이직하고 나서 처음에 기분이 좋다가 어느 순간 뚝 떨어지는 거. 이게 그냥 기분 문제가 아니야. 심리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연구해온 패턴이거든. 이름이 좀 웃겨. 허니문 행오버 효과야. 결혼식 직후에 신혼여행 가서 행복하다가 일상으로 돌아오면 현실이 보이잖아. 이직도 똑같아. 새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 뇌가 흥분 상태야. 드디어 탈출했다는 안도감, 새로운 환경의 신선함, 기대감이 뒤섞여서 역시 잘 왔어 하는 기분이 진짜로 느껴지거든. 이게 허니문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 직장의 실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 기대했던 것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생기고 그 순간부터 만족도가 꺾이는 거야. 이게 행오버고. 지은 씨가 딱 지금 행오버 구간이야. 허니문이 끝나고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지점. 이건 선택이 틀린 게 아니라 이직을 경험하는 사람이면 거의 다 겪는 심리적 곡선이야. 잠깐, 이거 중요해. 뇌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 우리 뇌는 사실 엄청난 패턴 인식 기계야. 오래 다닌 직장에서 우리 뇌는 수천 가지 패턴을 학습해놨어. 팀장 표정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회의는 어떤 분위기인지, 저 동료는 어떤 말에 예민한지, 이 모든 게 뇌 안에 지도처럼 저장돼 있는 거야. 근데 이직하는 순간 그 지도가 한꺼번에 무용지물이 되는 거야. 뇌 입장에서 새 직장은 완전히 미지의 영역이야.
그러면 뇌 안에 있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막 경계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 여기 위험할 수도 있어. 조심해라고. 이게 만성적으로 켜져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오고 집중이 안 되고 이상하게 몸이 안 좋고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지은 씨가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을 몇 시간씩 되갚는 거. 그게 뇌가 새 환경의 패턴을 필사적으로 분석하려는 거야. 위험 요소를 찾아내려고. 그러니까 몸이 힘든 게 당연한 거야. 근데 나 좀 더 들어가 볼게. 지은 씨가 팀장한테 이 정도 경력이면 아시죠? 라는 말에 그렇게 꽂힌 이유가 뭔지 알아? 전 직장에서 지은 씨는 누구였어? 7년 차. 뭐든 알고 팀에서 의지가 되고 분위기를 읽고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지은 씨의 정체성이었잖아. 근데 새 직장에 오는 순간 그 정체성이 한 방에 리셋이 되는 거야. 이걸 설명한 심리학자가 있어. 댄 메가담스라는 사람인데 우리 정체성이 사실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야.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게 머릿속에 하나의 서사로 쌓여 있는 거거든. 전 직장에서 7년 동안 쌓아온 나는 일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서사가 있는데 새 직장에서 그 서사가 갑자기 먹히지 않는 거야. 이게 진짜 충격이야. 실제로 능력이 줄어든 게 아닌데 자신이 유능하다는 감각이 사라지는 거야. 이게 적응의 어려움이 아니라 정체성의 흔들림이야. 차원이 달라. 그래서 팀장의 그 한마디가 꽂힌 거야. 그 말이 너 이 정도도 몰라? 로 들린 게 아니라 너는 여기서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로 들린 거거든. 그게 정체성을 건드린 거야. 아, 근데 있잖아. 여기서 나 솔직하게 얘기할게. 환경 탓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 경력직한테 적응할 시간도 안 주고 즉시 성과를 요구하는 문화, 온보딩이 제대로 안 되는 회사 구조, 이건 진짜 문제야. 지은 씨 탓이 아니야. 근데 동시에 언니가 직면해야 할 부분도 있어. 이거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얘기야. 첫 번째, 이직 전에 새 직장을 너무 이상화하지 않았어? 수평적인 문화, 꼰대 없음, 자유로운 분위기. 이게 다 사실이더라도 그게 내가 상상한 그 모습과 정확히 같을 수는 없잖아. 기대가 높을수록 행오버가 세게 와. 이건 회사 탓이 아니라 이직 전에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한 부분이기도 해. 두 번째, 이 연봉 받는데 즉시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 경력직 이직자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이야. 나 1200 올랐으니까 그만한 걸 즉시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 근데 그 압박이 오히려 관계 형성을 막고 문화를 배우는 걸 막아. 서두르다가 더 헤매는 거야. 세 번째,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데. 전 직장이 갑자기 낙원처럼 보이는 현상. 그 회사 다닐 때 그렇게 힘들었잖아. 근데 지금은 왜 좋아 보여? 이게 기억의 왜곡이야. 고통스러운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고 좋았던 기억만 또렷하게 남는 심리적 편향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전 직장이 그립다는 감각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 그건 진짜 전 직장이 더 좋았던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힘드니까 뇌가 그쪽을 미화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철학 얘기 잠깐 해도 돼? 사르트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어.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인간한테는 미리 정해진 본질이 없다고. 오직 선택하고 행동하면서 자신을 만들어 간다고. 이직이 딱 이 말을 실감하게 하는 사건이야. 전 직장에서의 나는 7년 동안 쌓아온 정체성이 있었어. 근데 새 직장에 오는 순간 그 정체성은 일단 내려놔야 해. 나는 다시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존재가 되는 거야. 사르트르는 이걸 자유의 어지러움이라고 불렀어. 모든 게 열려 있다는 건 동시에 모든 걸 새로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게 불안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지금 지은 씨가 느끼는 혼란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이 자유를 직면할 때 느끼는 실존적인 어지러움이야. 그 어지러움이 있다는 건 지금 진짜로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는 중이라는 증거야. 그리고 불교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어. 초발심이라는 말인데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의 마음, 아무것도 모르는 그 마음이 가장 배울 준비가 된 마음이라는 거야. 선종 스님 중에 스즈키 순료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 초보자의 마음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전문가의 마음에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금 지은 씨가 느끼는 아무것도 모르겠는 느낌. 그게 굴욕이 아니야.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상태야. 나도 이 말 처음 들었을 때 좀 생각이 달라졌거든.
혹시 언니도 이런 적 있어? 42살 미영 씨. 20년 가까이 같은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새 브랜드로 바꿨어. 더 좋은 조건이었어. 근데 새 브랜드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 자기 손맛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오래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안 오기 시작하고 이게 더 나은 선택이었는지 매일 밤 의심하는 거야. 26살 현수 씨.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했어. 연봉도 오르고 이름값도 생겼는데 거기서는 그냥 수십 명 중 한 명이야. 전 직장에서는 뭐든 자기가 결정했는데 여기서는 결제 라인이 너무 길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변 사람들한테는 부러운 직장 다닌다는 소리 듣고 있어. 38살 정아 씨.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에 성공했어. 근데 새 직장 첫 달부터 경력직인데 이것도 몰라요 라는 말을 들었어. 집에 와서 아이 재우고 나면 혼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반복해서 생각해. 내가 뭘 잘못했나?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다 보면 새벽 2시야. 다 달라 보이지? 근데 이게 다 같은 거야. 내가 원해서 선택한 변화인데 그 변화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 이게 약한 게 아니야. 이게 인간이야. 그럼 실제로 뭘 해볼 수 있을까? 나 처방전처럼 말하기 싫어.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나아진다는 말도 못하겠어. 근데 내가 진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들 몇 가지 얘기해 볼게. 한번 해보고 안 맞으면 다른 거 해봐. 첫 번째, 지금 겪고 있는 걸 이야기로 바꿔봐. 내러티브 치료라는 상담 기법이 있어. 핵심이 뭐냐면 문제랑 나를 분리하는 거야. 지금 지은 씨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나는 새 직장에 적응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야. 근데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야. 나는 지금 새로운 챕터를 쓰고 있는 중이다. 이 챕터는 아직 초반이라 어수선한 거다. 이게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는데 진짜로 달라. 나는 적응 못하는 사람은 내 정체성이 되어버려. 근데 나는 지금 적응 중인 상황이 있다는 건 내가 처한 상황이야. 상황은 바뀌거든. 정체성은 바꾸기 훨씬 어렵고 잠들기 전에 그날을 되갚는 버릇이 있는 지은 씨한테 이렇게 해봐. 오늘 내가 한 것들을 평가하지 말고 그냥 관찰해봐. 오늘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 아직 이 환경의 패턴을 배우는 중이다. 이렇게. 두 번째, 90일의 법칙을 스스로한테 적용해봐.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새 직장에서 뭔가 감이 잡히기까지 최소 3달은 걸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새 환경의 패턴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만에 나 여기 안 맞나 봐를 결론 내려버려. 지은 씨가 취업 사이트를 켰잖아. 그 마음 이해해. 근데 그 판단을 지금 하면 안 돼. 지금은 행오버 구간이야. 뇌가 가장 비관적으로 상황을 보는 시점이거든. 90일은 지나고 나서 판단해. 그때도 안 맞으면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아. 세 번째, 스토아 철학자들이 했던 질문을 해봐. 에픽테토스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있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세상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팀장의 말투, 회사 문화,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오늘 내가 어떤 태도로 그 자리에 있을 것인지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지은 씨가 새벽까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봤을까를 되갚는 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거야. 그 에너지를 내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을 것인가로 옮겨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일기에 이런 말을 썼어. 당신은 주어진 것들로 무언가를 만들 힘을 가졌다고. 새 직장은 내가 받은 것이야. 거기서 뭘 만들어낼지는 나의 선택이야. 이게 너무 거창하게 들리면 그냥 이렇게 해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정하는 거야. 오늘 나는 이 한 가지를 해보겠다. 거창한 거 말고 진짜 작은 거. 오늘 점심 같이 먹자고 한 명한테 말 걸어보겠다. 오늘 모르는 거 하나 솔직하게 물어보겠다. 이 정도. 마지막으로 지은 씨한테 직접 말하고 싶어. 지은 씨, 7년 동안 한 곳에서 쌓아온 게 있잖아. 그게 사라진 게 아니야. 그 능력은 지은 씨 안에 있어. 지금 그게 안 보이는 건 새 환경에서 아직 그걸 꺼낼 언어를 못 찾은 거야. 그 언어를 찾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취업 사이트 창은 좀 닫아. 지금 그 판단은 행오버 구간에서 하는 판단이야. 뇌가 가장 비관적일 때 하는 결정이야.
90일 뒤에 다 시켜. 전 직장 동료한테 연락하고 싶은 마음, 그건 나쁜 게 아니야. 근데 거기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때의 나가 그리운 거야. 그 나는 여기서도 만들 수 있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오늘 얘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래. 이직 후의 혼란은 잘못된 선택의 증거가 아니야.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원래 이렇게 어수선한 거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언니도 어딘가에서 이 어수선함을 견디고 있다면 그 어수선함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알아줬으면 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줘. 언니 사연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줘. 냥냥쌤이 다 읽어. 냥냥.